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병원비입니다. 검사비,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까지 한꺼번에 나오면 누구나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이라면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퇴원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당장 부족하다고 해서 혼자서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비 부담이 커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긴급복지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관련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마다 신청 대상과 신청 시기,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제도는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하고 어떤 제도는 퇴원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걱정된다면 가장 먼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 중이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의료지원입니다. 긴급복지의료지원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하지만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긴급복지의료지원은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검사비와 치료비 등을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재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일부 비급여 항목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 시기입니다. 긴급복지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퇴원 후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제 지원은 퇴원 전 상담과 신청이 중요하므로 입원 중이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퇴원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된다면 병원 원무과나 사회사업실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연락해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퇴원했거나 병원비를 납부한 뒤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7억 원 이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50% 수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이미 냈더라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이나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준을 조금 넘거나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을 때 꼭 함께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거나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을 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
일부 한방치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바로 적용되는 사전급여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 부담금을 다음 해에 합산해 돌려주는 사후환급 방식입니다. 사후환급 대상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신청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의료급여에는 본인 부담 보상제와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 보상제는 1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하고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1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미 의료급여 대상자인데 병원비가 계속 부담된다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 보상금, 본인 부담 상한금, 다른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암 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중증 치매 환자 등은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나 본인 부담 경감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암,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중증 화상 등은 산정 특례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등의 본인 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본인이 직접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단을 받은 병원 원무과, 담당 진료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 질환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나 산정 특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담을 받을 때 조금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될 때는 현재 상황에 따라 문의할 곳이 조금 다릅니다. 입원 중이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병원 원무과나 사회사업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연락해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퇴원했거나 병원비를 납부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200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암 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질환자라면 일반적인 의료비 지원 외에도 추가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본인의 자격과 질환명, 입원 여부, 퇴원 날짜, 병원비 금액을 함께 말하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는 제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제도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 지원 제도는 이름도 어렵고 기준도 복잡합니다. 소득,
재산, 질환, 입원 상태, 퇴원 시점, 이미 납부한 금액, 실손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혼자 판단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지제도는 상담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긴급복지 의료 지원처럼 퇴원 후 신청이 어려운 제도는 시기를 놓치면 도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비가 없어 치료가 걱정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상담이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 중이라면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확인하고 이미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증 질환자라면 추가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기 전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본인 부담 상한제, 의료급여제도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2026년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의 소득, 재산, 질환, 입원 상태,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